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오늘은 17번째 시간 과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과정의 챕터에서 우리 시장 규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 구조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과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 올리가폴리입니다. 과점, 올리가폴리, 소수의 판매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거나 다소 차별화된 제품이 있고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소수의 판매자 뭐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뭐 넷, 다섯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독점 하나일 때, 그리고 과점, 요 과점은 하나일 때부터 해서 하나는 아니고 둘이거나 듀오폴리가 둘입니다. 특수한 과점의 하나 형태로 듀오폴리가 있고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과점도 경쟁 시장으로 옮겨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의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계량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뭐 3.5, 3보다 조금 넘어가는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더라. 평균적으로 3.5, 4 뭐 이 정도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가지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그 상황이 뭐 그때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의 경쟁이 있을 거고 점점 더 모든 시장들이 뭐 독점적 경쟁의 상황으로 완전 경쟁보다는 독점적 경쟁의 상황으로 옮겨가긴 합니다만 그런 계량적인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과점이라는 거 소수의 판매자를 다루고 있다. 소수의 공급자들. 상품은 뭐 호모지니어스나 헤트로지니어스나 뭐 다 가능합니다. 동일하거나 다소 차별화된 제품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상호 의존 관계죠. 이제까지의 모델은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요라는 측면이 있고 그 결국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을 하지만 그건 바깥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결론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변하지 않고 개별적인 그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가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만 받아들이면 내가 이윤극대화를 바로 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과점의 경우에는 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공급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호 의존 관계,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틀을, 이런 다른 모델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게임 이론이라고 하죠. 네, 존 내시 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존 내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존 내시의 큰 공헌, 경제학의 공헌이 게임 이론의 틀을 만든 겁니다. 그 존 내시의 내시 이퀄리브리움 컨셉, 그러니까 내시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그 찾은 그 이퀄리브리움 컨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시는 사실 수학자였죠. 자기는 수학에 더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내시 균형 또는 게임 이론은 경제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요새는 뭐 사회과학 모든 분야에서 게임 이론을 많이 이용합니다. 정치학, 뭐 정치에서 특히 외교 부분, 게임 이론의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어떤 식으로 이런 전략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시 이퀄리브리움이 뭔지, 다른 균형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임 티어리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전략적 행동, 그리고 그 상호 의존 관계, 그리고 결론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어떻게 연구할 거냐 하는 게 게임 이론에 있고, 특히 과점 모델에서는 게임 이론을 우리가 많이 응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특히 뭐 한 경제학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한 브랜치로, 한 과목으로 뭐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의 그 과정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은 오늘 다 설명하고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임 이론이 어떻고 그거를 과점 시장에서 어떻게 이용할지 잠깐 맛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소수의 공급자들이 있는 시장이 과점 시장이죠. 과점 시장에서 존재하는 소수의 공급자. 둘, 셋, 넷. 협조와 이기심 사이에서 심적 갈등을 겪는다. 경제학에서는 협조보다는 이기심, 개별적인 그 이윤극대화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고 모델을 많이 꾸밉니다. 근데 뭐 코오퍼레이티브 게임, 뭐 컴피티티브 게임 그래서 그런데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그러니까 협조적일 경우, 그리고 완전 경쟁적인 경우 어떤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와 이기심 사이에서 심적 갈등이 있을 거다. 그리고 협조를 통해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카르텔이 그것이죠. 과점 기업이 두세네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경쟁을 떨어뜨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의 양만큼 공급할 거라고 서로 담합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협조를 통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심이라는 강력한 위반의 요인이 있다는 거죠. DBAC라고 합니다. 균형에서 내가 딱 나가요. 협조를 해서 얼마만큼 공급하기로 했어요. 내가 가격을 더 치든지 가격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공급량을 늘리든지 줄이든지에 따라서 나 혼자만 이윤을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가 치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의 균형점에서 DBA, 옮겨가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균형이라는 건 균형의 컨셉 중에 균형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No incentive to move입니다. No incentive to move. 그 점에서 나가려는 요인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요 담합의 경우 내가 생산량을 바꾸거나 가격을 바꿈에 따라서 이윤이 올라갈 수 있으면 개별적인 담합 주체들은 바꿀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만한 강력한 요인,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적 갈등이 벌어진다.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복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과점 모델인 복점에 대해서 먼저 보자는 거죠. 듀오폴리죠. 듀오 하면은 둘이라는 겁니다. 그죠? 듀오폴리. 모노폴리, 듀오폴리, 올리가폴리, 컴페티티브 마켓. 그리고 중간에 뭐 모노폴리스트 컴페티션이 있고 그런 구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조가 그런 스펙트럼 안에 있습니다. 두 개의 기업, 듀오, 그런 존재하는 독점. 그 다음에 과점의 가장 단순한 형태다. 심플한 형태가 되겠죠. 공급량 결정하는 뭐 어떤 때는 가격 경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급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듀오폴리인데 공급량을 결정하는 모델로 한번 살펴보겠다. 그 다음은 가격은 수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공급량이 타겟인 경우에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가격이 타겟팅일 때 공급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중 하나만 목표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점 모델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가격 경쟁인 경우에 뭐 버틀랜드 컴퍼티션이라고 하죠. 버틀랜드라는 경제학자가 그런 모델을 첫 번째로 만들었고 크루노 컴퍼티션에서 공급량을 결정하는 모델 크루노 컴퍼티션 공급량 경쟁 모델을 복점 또는 과점 시장에서 하는 경우를 크루노 컴퍼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독점 모델들이 있습니다.